여러분, 결국 터졌습니다.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카운트다운이 돌아가고 있어요. 딱 이틀 뒤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삼성전자에서 전대미문의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그냥 파업이 아니에요. 협박이고 최후 통첩이에요. 영업이익의 15%. 그게 얼마냐면요. 무려 45조 원입니다. 국방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들어주면 삼성을 멈춰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협상입니까? 이게 요구입니까? 이건 협박입니다. 회사가 9년을 참고 버텨온 그 인내가 지금 이 순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충격적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낱낱이 털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혼자 책임지는 회사예요.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그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건 차차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 삼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총파업 최후 통첩을 던진 그 노조 위원장이 서울 한복판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적반하장의 주인공들을 향해 시원하게 욕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마음껏 써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성과급으로 1인당 6억을 요구하는 직장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알게 되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 장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2020년 5월 19일, 바로 오늘이에요. 서울 한복판입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조합원들이 그 뒤를 채우고 있고요. 붉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확성기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성과급 정당하게 노동 탄압 중단하라. 이 목소리가 서울 한복판을 뒤흔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5월 12일, 노사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게 오전 10시였어요. 그리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쉬프트 시간입니다.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버텼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어요. 별열이에요. 최승호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조정안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했어요. 회사 측은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노조는 이게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쉬프트 시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다 5월 18일 법원이 움직였어요.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 신우정 부장판사가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가 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하업은 하되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은 평상시와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승호 위원장 개인과 노조가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것도 금지됐어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노조는 하루에 1억 원, 최승호 위원장은 하루에 1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물어줘야 해요. 18일 전기간 동안 위반하면 노조가 무는 돈만 최대 18억 원이에요. 그래도 노조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21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9일 최후 통첩이 나온 거예요. 502일 총파업까지 이제 딱 이틀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전대미문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창립 이래 이런 규모의 총파업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결국 더는 못 참겠다는 신호가 법원에서 나온 바로 그날 정치권도 움직였어요. 2020년 5월 17일 서울 정부 서울 정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긴급 조정권이에요.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카드가 쓰인 게 몇 번이나 될 것 같으세요? 손에 꼽아요. 그런데 지금 그 카드를 총리가 직접 꺼내들고 거론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총리는 한마디 더 했어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요.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건 단순한 당부가 아니에요. 국가가 나서서 경고를 날린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인 18일 교섭도 결렬됐고 오늘 최후 통첩이 떨어졌어요. 이 나라 국무총리까지 나섰는데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사태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502 결렬.
5업1 8 가처분, 5업1 9 최후 통첩. 이 타임라인만 봐도 충격이지만 제가 진짜로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이 요구가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둘째, 45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금액인지. 셋째, 노조가 회사를 정말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 도덕적인 민낯.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진짜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이 파업이 그냥 삼성 직원들 월급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냐면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매출이 333조 6,059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은 43조 6,011억 원이고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대한민국 2024년 국방 예산이 59조 원이에요. 삼성 매출이 국방 예산의 5배가 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기업이 한 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경우가 삼성전자 말고 또 있을까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구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삼성이 반도체 하나 못 팔면 그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 통계에 바로 찍혀요. 공장 하나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흔들립니다. 이게 허풍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의 파업은 그냥 한 회사의 노사 분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 안보예요. 근데 노조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업이익은 노동자가 만든 거다 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영업이익의 15%, 45조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한 거예요. 회사가 얼마를 벌든 그 15%는 내 몫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협상입니까? 이게 요구입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디서 경쟁하고 있는지 아세요? TSMC예요. 대만 TSMC. 이 회사가 지금 삼성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예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삼성은 10%예요. 이 격차를 좁혀야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 파업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TSMC가 박수를 치겠죠. 삼성이 멈추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이 빠지는 순간 그 자리를 TSMC가 채웁니다. 고객사들이 삼성을 믿고 물량을 줄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TSMC로 넘어갈까요? 자살골이에 적군이 박수치리를 지금 노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상황에서 회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원진이 나선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싸움은 회사 대 직원의 싸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숫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요구한 건지 비교해서 보시면 진짜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두 번째 이유예요. 45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예요.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재원이 영업이익의 15%예요.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43조 6,011억 원의 15%니까 약 6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 노조는 올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치를 기준으로 최대 45조를 요구한다고 언론에 알려졌어요. 삼성전자 임직원 수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26만 2,647명이에요. 이걸로 나눠보면 1인당 얼마냐면요. 약 1억 7천만 원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노조가 직접 언급한 게 있어요. 1인당 6억이에요. 6억. 성과급 하나로 6억을 달라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우리 오전 출봉 어르신들, 우리 자식들이 다니는 중소기업 직원들은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세요? 300만 원이면 잘 받는 거잖아요. 한 해 3,600만 원이에요. 성과급은 꿈도 못 꾸죠. 자영업자는요. 새벽 10시에 문 열고 밤 2시에 닫아요. 한 달 손에 쥐는 돈이 2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게 임대료에, 재료비에, 인건비에,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평생 일해서 만져볼까 말까 한 돈이 6억이에요. 그 6억을 성과급 하나로 달라는 거예요. 한 1년에요. 이게 빈말 같으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45조를 다른 것과 비교해 볼게요. 대한민국 2024년 국방 예산이 59조 원이에요. 45조는 그것의 76%예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1조 4천억 원 수준이에요. 45조면 그게 32년치예요. 한 회사 직원들 1년 성과급으로 32년치 방위비 분담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협상 요구도 아니고 제도화해 달라는 거예요. 매년 이걸 보장하는 구조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6년 4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적절하냐고 물어봤더니요. 69.3%가 무리하고 부적절하다고 답했어요. 딱 친명 중 친명이에요.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예요. 이게 민심이에요. 국민 10명 중 7명이 이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생각이시죠? 이 민심을 알면서도 노조는 최후 통첩을 던진 거예요. 이걸 보고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원진이 칼을 빼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에요. 100% 이해되실 겁니다. 노조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회사를 배신해 왔는지 그 도덕적인 민낯을 보시면 정말로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세 번째 이유예요.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기생충 같은 짓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제가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을 기억하세요. 혹시 그때 삼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그 부문이 2023년 한 해에만 적자를 얼마나 냈냐면요. 14조 8,800억 원이에요. 14조 8,800억이에요. 분기 연속으로 4번을 내리 적자를 낸 거예요. 1분기에 4조 5,800억, 2분기에 4조 3,600억, 3분기에 3조 7,500억, 4분기에 2조 1,800억. 이게 한 해에 다 날아간 거예요. 재고는 쌓이고 반도체 가격은 바닥이고 전 세계 IT 수요는 무너져 있고 삼성이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정상인가요? 같이 버티는 거잖아요. 회사가 힘드니까 직원들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월급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같이 위기를 넘어봅시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사가 같이 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노조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4조가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그 시점에 성과급 요구를 들고 나온 거예요. 한술 더 떠서요. DS 부문이 적자를 내고 있어도 다른 사업부 성과급 기준까지 똑같이 올려달라고 했어요. 적자 사업부도 똑같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회사가 돈을 벌 때도 달라고 하고 돈을 잃을 때도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위험은 회사가 다지고 이익은 노조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토요타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예요. 일본이 자랑하는 그 회사예요. 2003년에 토요타 노조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회사 측이 먼저 임금 인상을 제안했어요. 그해 토요타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해였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먼저 직원들한테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노조가 뭐라고 했냐면요. 거부했어요. 임금 인상을 거부한 거예요. 국제 경쟁력이 걱정됩니다. 지금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년간 임금을 동결했어요. 회사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노조가 먼저 나서서 동결을 선택한 거예요. 그 노조가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내 월급보다 회사가 살아남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경쟁에서 지면 내 일자리도 없어지니까요.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타가 지금도 전 세계 1위예요. 2011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경영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노조가 먼저 임금 인상 자제를 선언했어요. 이게 진짜 노동자 정신이에요. 이게 진짜 회사를 살리는 노조예요. 근데 삼성전자 노조는 어떻게 했어요? 14조 넘는 적자에도 성과급 발라하고 회사가 살아났더니 이번엔 45조 달라하고 이재용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까지 했어요. 5월 21일 오후 10시 서울 한남동 이재용 회장 자택 앞이에요. 파업 첫날에 회장 집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압박이에요. 공포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게 병치가 되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뭘 해왔는지 알고 계세요? 협력업체 지원에, 지역사회 기여에, 반도체 인력 양성에 엄청난 돈을 써온 회사예요. 그 회사가 14조 넘는 적자를 내는 동안에도 직원을 자른 게 없어요.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근데 그 회사를 향해 더 내놔라고 최후 통첩을 던진 거예요. 국내 임직원 취비만 5,597명을 끝까지 안고 간 그 회사에 파업 첫날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이걸 배신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9년이에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온갖 법적 리스크 다 견디면서 반도체 한파 다 견디면서 14조 적자 다 버티면서 9년을 참아온 거예요. 9년이요.
그 9년의 인내가 지금 이 최후 통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한 회사의 사내 갈등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제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방향을 결정하는 싸움이에요. 회사가 굴복하면 다른 대기업들도 똑같이 당해요. 모든 노조가 이걸 보고 따라해요. 그래서 삼성이 칼을 빼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삼성이 빼든 그 칼이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노조가 어떻게 막혀 있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회사가 내놓은 세 자루의 칼이 있어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단호한 대응이에요. 평소에 점잖은 삼성 스타일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첫 번째 칼이에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7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요. 회사 측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앉아서 버텼어요.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가 제안한 게 뭐였냐면요. OPR 상한은 유지하되 영업이익 업계 1위 달성 시 메모리 사업부의 경쟁사 이상의 특별 포상을 지급하는 방안이에요. 성과에 따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조는 이게 퇴보했다고 했어요. 17시간 동안 협상을 했는데도 결렬이 선언됐고 이게 회사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협박으로 기록됐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에서 이런 초대형 사후조정 결렬은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 칼은 더 매서웠어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거예요. 4월 16일에 신청했고 5월 18일에 수원지방법원이 일부 인용을 했어요. 신우정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안전보호시설 유지 의무,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유지, 그리고 최승호 위원장 개인의 주요 시설 점거 금지까지. 법원이 노조에 직접 선발을 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수단이냐면요. 위반하면 하루에 노조는 1억 원씩 물어야 해요. 18일 파업 전체에서 계속 어기면 최대 18억 원이에요. 최승호 위원장 개인도 하루 1,000만 원씩이에요. 법원이 이렇게까지 한 건요. 노조 내부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기도 해요. 위원장이 직접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들을 발견하면 명단을 관리해서 추후 강제 전배 해고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측 옹호하는 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포상금을 주겠다고도 했어요. 법원이 이 발언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세 번째, 칼이 진짜 결정타예요. 회사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노조의 결렬 결정이 유감스럽다. 임직원과 주주, 그리고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표현이 삼성 스타일에서 얼마나 강한 건지 아세요? 평소에 말 아끼기로 유명한 삼성이 국민을 직접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파업 기간 중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파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노조는 엄청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보통 회사들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적당히 협상해요. 삼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 자루의 칼을 다 빼든 거예요. 이 세 자루가 동시에 날아드니까 노조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최승호 위원장이 파업 이틀 전인 5월 18일 오후 6시 58분에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 고민을 해봅시다. DX, 솔직히 못 해먹겠네요. 24분 뒤에 지웠어요. 내부 고민을 실수로 공개한 거예요. 겉으로는 강경하게 파업을 밀어붙이면서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론도 이미 이탈했어요. 69.3%가 부적절하다고 했잖아요. 파업을 강행하면 국민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법원 가처분까지 위반하면 18억을 물어야 하고 진퇴양난이에요.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삼성이 이번엔 판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오봉치공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이게 단순히 삼성 직원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멈추면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 아세요? 협력업체예요. 삼성전자 협력사들이에요. 삼성전자 법원 신고 기준으로 협력업체 수가 수백 개가 넘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직접 삼성에 다니는 임직원이 국내에 12만 5,297명이고 그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삼성전자 파업 하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협력업체 총 고용 인원 정확 수치 확인 필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삼성 협력업체 다니는 사람 없어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반도체 소재 공급하는 업체에 다닐 수도 있고 장비 유지 보수하는 회사에 다닐 수도 있고 삼성 납품하는 포장재 회사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흔들려요. 삼성 공장이 멈추면 발주가 끊기고 발주가 끊기면 그 회사들도 멈추고 그 회사들이 멈추면 그 직원들 월급이 끊기는 거예요. 만약 삼성이 이번 파업을 버티지 못하고 굴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45조 성과급이 제도화되면 삼성의 인건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요. 반도체 공장 증설을 못해요.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해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고객들이 TSMC로 다른 경쟁자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삼성이 국내 생산을 줄일 수도 있어요. 이게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한진해운 기억하세요? 2017년 2월 17일이에요. 대한민국 최대 해운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날이에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졌는지 아세요? 직접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2,347명이에요. 자회사까지 합치면 4,800명이에요.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피해 규모가 15조에서 17조 원으로 추정됐어요. 그게 2017년이에요. 지금도 그 상처가 다 치유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해운업은 무너지면